연립 2차 방정식인데 그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뭔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뭐 미지수 여러 개 있고 식도 여러 개 있을 때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지 공통된 해를 찾는 건데 최고차항이 이제 2차인 녀석은 연립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미지수 두 개의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 제일 큰 게 2차면 연립 2차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 연립 2차 방정식도 어떻게 분류하냐면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 경우 있을 수 있고 둘 다 2차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인데 이거 전부 다 푸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2차식 두 개가 나와 있어도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1차식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찾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1차식이라는 건 뭐 XY로 이루어진 식 하나 있을 텐데 그거 문자 하나로 통일해서 대입을 하면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라는 거야. 그거 풀어가지고 해를 두 개 찾으면 각각의 해가 또 나머지 한 쌍씩을 가지게 될 거다 이고요. 2차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면 결국 뭐 하는 거다. 2차 방정식 하나에서 1차식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1차식, 2차식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괴롭혀가지고 그걸 1차식의 형태로 변형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나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면 1차식 두 개가 생겼을 테니까 그 각각을 나머지 2차식에다 집어넣어서 연립 방정식 두 번을 풀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게 요령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2차식 두 개 있는데 그럼 도대체 둘 중에 누구를 괴롭혀야 되냐? 인수분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는 녀석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옆에 간단한 예제 몇 개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애들은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로 이루어진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 하나, 2차 하나고요. 1차 하나, 2차 하나야. 그러니까 어쩔 거다고. 얘를 뭐 예를 들면 y가 1-x다라고 해서 이 y 자리에 그냥 이거 쏙 집어 넣을 거라고. 그럼 이건 그냥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잖아요. x 두 개 나오겠죠? 그 두 개 여기다 집어넣으면 y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두 쌍의 해가 찾아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차 하나랑 2차 하나가 나온 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2차식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 거다? 2차 중에 하나를 괴롭혀서 1차 두 개로 쪼갤 거다. 그럼 둘 중에 누굴 쪼갠다? 얘를 쪼갠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상수항이 0인 녀석을 찾으라고.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인수분해하기가 골치 아파요. 어렵다고,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숫자 없는 녀석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둘 중에 누굴 괴롭힐 거라고? 얘를 괴롭힐 거라고. 이걸 인수분해할 거라고. 보통은 상수항이 없는 녀석이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x제곱 2xy 마이너스 y제곱이야. 3x랑 x에 y에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된다고? 3x 마이너스 y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1차식 두 개가 된 거니까 우리는 뭘 푸는 거다? 3x 마이너스 y는 0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 마이너스 2x. 요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한번 푸시면 되고 또 x 더하기 y는 0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 마이너스 2x. 요거 가지고 또 연립방정식 한번 푸시면 되고 아마 해가 많으면 4쌍까지 나오겠죠? 근데 뭐 해가 여러 개 있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1차식을 찾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1차식을 찾아서 그 찾은 1차식을 대입해가지고 방정식을 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것만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될 거고요. 그 1차식을 찾는 요령 중에 이게 가장 기본이긴 해요. 는 0 찾는 거, 상수항 없는 거. 이거 인수분해하는 게 방법이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예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두 식을 어떻게 더하거나 잘 빼서 2차식이 한꺼번에 소거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두 식을 빼서 1차식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상수항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다 붙어 있는 이건 1차니까 됐고 이런 애들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 2차랑 2차잖아요. x제곱 y제곱이고 x 곱하기 y거든. 근데 이거는 얘도 숫자가 있고 얘도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도 방법이 되냐면 억지로 숫자를 없애는 거야. 어떻게 없애냐면 위에 거를 3배 해. 그리고 밑에 거 10배 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거 둘이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30 없어지죠. 3x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3y제곱은 0 이렇게 생겼다고.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죠. 3xx, y, 3y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되는 식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1차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제가 예를 들려고 이거 쓰긴 썼는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요 문제는. 아무튼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거요. 얘는 우리 앞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x, y에 관한 대칭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얘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얘도 이제 1차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 특별한 케이스인 거야.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달라지지 않는 거. 그걸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칭식의 경우엔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새로운 문자로 치환해서 다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조금 전에 풀었던 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푼 것처럼 이렇게 푸시면 오히려 골치 아프고요. 차라리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거 누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저건 a제곱에서 b를 2개 뺀 거예요. 얘가 10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밑에 건 뭐예요? x 곱하기 y가 3이라며 b가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b가 3이라고? 3 대입하면 되네. a제곱이 16이란 이야기네요. a가 4하면서 b가 3이든가 a가 마이너스 4하면서 b가 3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a, b 가지고 다시 x, y 찾으러 가시면 되죠. x 더하기 y가 4하면서 x 곱하기 y가 3이래. 이렇게 생긴 거 한 쌍 찾으시면 되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하면서 x, y가 3인 거 또 한 쌍 찾으면 되고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얘 나름대로 1차랑 2차니까 대입하시면 되고요. 얘도 1차랑 2차니까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굳이 대칭식을 찾을 때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치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인데 이 x랑 y를 마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랑 y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나와 있는 거고 두 근의 곱이 나와 있는 거야.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3인 2차 방정식 만들면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지? t가 얼마야? 1하고 3이야. 그러니까 1하고 3 더해서 4 되고 1하고 3 곱해서 3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야? x, y가 x가 1이면서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3이면서 y가 1일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마찬가지지. 얘도 합이랑 곱으로 굳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x, y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든지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2차식에서 빨리 인수분해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새로운 문자 뭐 a, b 아니면 책에서처럼 u랑 v 이런 식으로 s나 t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다시 두 번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녀석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빨라요. 이게 생각보다 숫자가 커서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 방법으로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예제를 몇 개 좀 더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예요. 이거 1차식이잖아요. 얘는 2차식이거든요. 1차식이랑 2차식이 나온 거야. 뭐 하면 된다고? 그냥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면 된다고. 위에 있는 거 뭐 y를 바꿀까요?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치? y가 x 더하기 1이니까 밑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는 5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다고. x제곱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5 이렇게 생긴 x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x가 마이너스 2하고 x가 1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올 거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y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1이면 y는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가지고 하나 찾아보시면 되고 또 얘가 알파다 얘가 베타다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공교롭게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1차식 있으면 그냥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한번 푸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옆에 2차 두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x제곱 빼기 y제곱은 0, x제곱 빼기 xy 더하기 2y제곱는 4입니다. 1차식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를 괴롭힌다고. 왜 얘를 괴롭힌다고? 는 0이잖아요. 는 0이라는 건 무슨 소리다?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요놈 인수분해하면 누가 돼? x 더하기 y랑 x 마이너스 y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밑에 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푸시고 또 요거랑 요거 가지고 또 저렇게 한번 푸시고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1차식을 찾아가지고 요거랑 얘 이렇게 두 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 따로따로 찾아서 총 4쌍의 해를 찾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일 큰 게 누구인지 제일 작은 게 누구인지 따로따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수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대칭식이라는 건데 이게 대칭식이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문제가 풀려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작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래.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2차고 2차야. 그런데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2차라고 보는 거예요. 지수에 2는 없지만 x랑 y랑 곱한 거니까. 2차, 2차인데 1차식을 바로 찾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다?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다른 문자로 치환할 거다.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너무 똑같으니까 밑에 거 이런 걸로 볼까요? 얘도 위에 거 2차고요. 밑에 것도 2차식이거든. 그런데 둘 다 숫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다? 유심히 보니까 어때? x랑 y랑 서로 자리를 싹 바꿔봐도 식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x, y에 관한 대칭식이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 얘 어떻게 풀 거다?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바꿔서 풀어볼 거다. 위에 건 누가 될 거냐면 b 더하기 a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요. x 더하기 y 제곱한 거에서 x, y 하나 뺀 거잖아요.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 1차식이 자연스럽게 찾아지죠. 1차 하나, 2차 하나로 바뀌게 되잖아요. 뭐 할 거라고? 얘 대입할 거라고.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고요. 그러니까 요식은 누가 돼? a 제곱에다가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렇죠?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고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테니까 a가 마이너스 2든지 a가 1이든지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b 찾아보면 a에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네.
a에 1 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네. 그죠? 그럼 이걸로 다시 x, y 찾으러 가면 되지.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면서 xy가 마이너스 3이래. 마치 뭐처럼 생겼다.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은 0. 이 방정식의 두 근처럼 생겼다. 3하고 1에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두 개잖아요. x가 마이너스 3하고 y가 1이든지 1하고 마이너스 3이든지 이렇게 두 쌍이 찾아지겠죠. 얘도 마찬가지. x 더하기 y가 1이면서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래.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랑 똑같은 거다. 3하고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 2랑 3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2, y가 3 아니면 x가 3,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또 두 쌍이 찾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찾아질 거고 그때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아서 제일 큰 게 누구인지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1차식 찾으려고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예요.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얘인데 문제 읽어보시면 641번 연립방정식이 1차 하나, 2차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래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풀어봐서 알지만 1차 하나, 2차 하나래. 그럼 요 1차를 2차에다 대입할 거거든요. 대입해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 있었고 그 각각의 근마다 y도 한 쌍씩 세트로 나올 거니까 총 두 개의 쌍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뭐래? 한 쌍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놈 자체가 아예 해를 하나만 가져야 돼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어차피 y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집어넣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 건데 요 놈이 해가 두 개면 전체적으로 해가 두 쌍 될 거니까 요 놈이 해를 하나만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즉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 그거 가지고 a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손으로 안 풀어봐도 되겠죠? 다음은 공통근 이야기인데 이것도 풀다 보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얘도 근이 두 개 있겠죠? 얘도 근이 두 개 있겠죠? 공통근이 있대요. 공통근이 있다는 건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보자고요. 하나를 fx라고 볼 거고 또 하나를 gx라고 볼 건데 얘도 얘 나름대로 두 개의 근이 있을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두 개의 근이 있을 텐데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볼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 거야. 두 개 더해서. 근데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어때요? f 알파 더하기 g 알파야. 얘 뭐야? 당연히 0이야. 이거 알파 넣으면 0 되는 식이고 알파 넣으면 0 되는 식이야. 둘이 더했대. 거기다 알파 넣어봤자 당연히 0 돼요. 빼면 어때? 빼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알파 넣으면 0 되는 식이고요. 알파 넣으면 0 되는 식이야. 그거 둘이 뺀 식에다가 알파 넣어도 0에서 0 빼는 거니까 어차피 0이다 그런 이야기야. 메커니즘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래. 이 두 개에다가 공통근 알파를 가진대. 여기 알파 대입하면 0 되는 거야. 성립하는 거고 여기 알파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더한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될 거고요. 이 두 개의 식을 뺀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될 거예요. 되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더하는 게 좋겠어? 빼는 게 좋겠어? 좀 좋다는 건 별로가? 빼는 게 좋죠. 빼는 게 좋지. 왜 빼는 게 좋아? 빼면 뭐 되는데? 1차식 되잖아요. 그죠? 1차 방정식 된다고. 이 두 식을 빼보면
x제곱은 둘이 사라질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이제 k-3의 x야. 이렇게 둘이 뺄 거니까 3-k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둘이 똑같이 생긴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k-3의 x-1은 0.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0이란 이야기니까 이제 얘던가 아니면 얘더라 그런 이야기일 텐데 얘는 k가 3이면 얘랑 얘랑 둘이 같은 방정식이 돼버려요. 둘이 빼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르다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가 돼? x는 1이 되고요. 얘 1이 누구란 이야기다? 바로 공통근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이 알파란 녀석. 그 알파가 누구다? 바로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x라고 써서 그런데 x라고 안 쓰고 그냥 알파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이게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더하기 3이 0이야.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k도 0이야. 그래서 저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이거 되잖아요. 일이 생겼다고.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k가 3이든가 알파가 1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k는 3이면 안 돼. k가 3이면 서로 다른 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k는 3일 수 없으니까 공통근 알파가 1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예요. 공통근을 가졌다는 건 그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도 똑같이 그 녀석을 근으로 가질 거니까 두 개의 식을 빼서 차수를 낮춰보자는 거야. 차수를 낮춘 다음에 그거 다시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니까 알파 대입해보면 알파 누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공통근 알파가 1이니까 k의 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다시 대입해보면 되지. 그죠? 여기다 1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여기다 1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1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1 더하기 3 더하기 k가 0이어야 돼. 그 얘기잖아. 그래서 k가 얼마래? 마이너스 4래. 이렇게 해서 답이 찾아지는 거라고요. 실제로 k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고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거든요. 이거 근이 두 개야. 누구냐면 1하고 3이에요. 이것도 두 개지. 누구야? 마이너스 4하고 1하고. 1이라는 공통근이 찾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니까 공통근을 찾는 건 두 개씩을 더하거나 빼서 찾아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마지막 16번인데 유형 16번. 얘도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 문제도 제가 직접 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연립방정식이 활용이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여야 돼. 근데 어떻게 잘 풀다 보면 미지수 하나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푼 거니까. 어쨌든 필요한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 여러 개 두고 관계식들 잘 찾으시면 되고요. 미지수가 두 개면 식 두 개 찾으면 되겠죠? 숨겨져 있는 거 잘 두 개 찾아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풀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요. 풀어보고 나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